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그 한자, 기가 틀기, 어떤 일에 기틀이라는 뜻인 거 아시고 계십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말로는 아는데요. 사실 그 상황이 되면 그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서우니까요. 실패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를 들러보면은 실패해서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실패라는 것도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우상향 결국은 할 거니까는 뭐 사도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맨날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항상 전망은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와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주택자라고 해서 매매가가 떨어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집을 한 채를 샀는데 7억짜리 집을 대출을 뭐 80%, 뭐 50% 받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하기가 힘들죠. 내가 아직 대출을 갚지도 않았는데 그거 이하로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삶에 굉장히 충격이 크고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불황이 있다, 힘든 시기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뭐 부동산도 힘든데 사업도 안 되고 이게 막 같이 막 되면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잘 되면 우리가 또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안 됐을 때 그거를 못 버티기 때문에 1주택자라고 해서 뭐 시장이 떨어져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고 있는 주거비 수준에서 이자를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원리금, 대출금을 갚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나을지는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도 보면은 월세가 100만 원, 뭐 제가 고시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2인이 지내는데 뭐 월세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출 2억 정도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이자 5%라고 했을 때도 2억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냥 막 원룸,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나면서 그 돈을 계속 낸다는 게 잠깐은 낼 수 있지만 저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건은요, 인천 부평에 있는 삼산동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이 단지는 다 대형 평수만 있고요. 23년 2월에 낙찰이 됐어요. 감정가는 좀 높습니다. 10억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감정가가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21타경이니까 21년도 제일 그 시세가 높을 때 감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경매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낙찰이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 시세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가서 그때 시세나 어떤 가치를 매긴 거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년, 21타경이니까 21년에 경매가 시작이 됐고 경매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23년 2월에 매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감정가는 10억이지만 시세는 6억 9천이었습니다. 6억 9천에 전세가 4억 7천. 그런데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5억 8,900만 원에 됐어요. 1억 싸게 낙찰이 됐죠. 23년 1, 2월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고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던 차가운 때였었어요.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추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9명이 입찰을 했고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게 입찰했어요. 시세가 6억 9천이었는데도 5억대 낙찰이 됐습니다.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심리적으로 많이 얼어있을 때 그래요. 사람들이 경매 높게 낙찰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등기를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91년생 정모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고 채권 최고액이 5억 1,81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110% 설정으로 했을 때 원래
원래 실제 채권은 4억 7,100만 원 정도, 그래서 낙찰가의 한 80%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감정가나 KBC 세에 비해서 많이 낮게 받았기 때문에 낙찰가의 80%, 그럼 지금 거의 6억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는데 6, 22, 그래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이 물건을 잔금을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억 2천 더하기 4억 7,100만 원 해서 잔금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 시세가 전세는 6억 2천, 그리고 매매는 8억 1천만 원이에요. 이분은 전세 4억 7천에 맞춰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다 갚고 현재는 대출이 없는 상태로 이 집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91년생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종잣돈으로 경매이기 때문에 1억을 싸게 받았고, 또 1억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순자산이 이거 한 개로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1주택자라고 했을 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니까 1억 2천으로 3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많이 올랐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요, 23년 2월에는 분위기도 안 좋았고 역대급 저점, 그리고 인천의 입주량이 3년 연속으로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금 23년 2월에 이렇게 초과 공급이 있었어요. 7호선 라인으로도 있었고, 원래 인천에 적정 수요를 15,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54,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가 안 그래도 다른 지역, 입주가 많이 없는 지역도 많이 떨어졌는데 인천은 좀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는 무서워서 입찰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지, 뭐 대출 규제도 있지, 시장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 인천에 입주는 많다고 하지. 그랬는데 이제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지금 경매로 아파트는 다주택자는 입찰을 하지 않아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입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입주량이 많아도 들어갔다. 나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잣돈 1억 2천으로 이분은 몇 년 만에 3억을 만드셨어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거의 이제 10억 정도까지 갔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7호선 역세권 라인은 이제 전세도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천의 입주는 지금 24년이잖아요. 약간 초과로 나오지만은 7호선이나 1호선 라인으로 조금 있고 7호선 라인은 거의 없고요. 검단하고 송도 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이 갈려요.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남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심리적으로나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91년생이면 여러분 엄청 젊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직장인 뭐 월급 몇백만 원을 가지고 내가 생활해서 정말 아끼고 1억을 모으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걸 또 3억으로 불리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로 해낸 거죠. 자, 경매는 이런 기회가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공부를 하고 입찰을 조금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아파트 하나 추천 드릴게요.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좀 서울에서는 저가 아파트에 들어가고요. 교통호재도 있고 좋은 지역입니다. 중계 4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5구제곱미터고요. 6억에서 한 번 떨어져서 5억대입니다. 5억대면은 가격이 되게 좋죠. 6억 이하 가격입니다. 지금은 9억 이하 막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이런 걸로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중계주공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지금 원광초등학교, 중계중학교, 그리고 동북선 불암삼역 역세권 예정지입니다. 여기 지금 동북선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질 거고, 여기 뭐 멀지 않은데 이미 지금 4호선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공기가 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공기들이 계속 오고, 지하철도 멀지 않고, 또 7호선으로도 이 동북선이 개통이 하면 환승도 되고 합니다. 거의 좀 8억 정도를 찍었었다가 지금 현재는 5억대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대에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층도
효과가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6억대부터 있고요. 여기 역세권 예정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니기 좋고 요 밑에 학원가가 있다. 자, 중개주공 4단지 보면은 이렇게 전고점 대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거의 반등을 못했고 계속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조금 올랐고요. 지금 중개주공 4단지가 여기인데 동북선이 여기 있고요. 상계역이 여기 있고 이렇게 오면은 7호선인데요. 여기는 걸어서 가기에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전세가 오르는 추세고 매매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갭도 지금 정도면 2억대 갭이고 매매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고 전세가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투자하기가 좀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을 샘플로 다 뽑아가지고 전고점 대비 가격을 다 봤는데 핵심지를 타고 연결이 돼 있는 지역들이 핵심지와 가까운 순으로 반등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하남입니다. 하남에서 이렇게 이제 5호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전고점 대비 89%, 여긴 84%, 여긴 76% 정도. 지금 하남 끝에 있는 단지 정도가 76% 전고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계동 서울인데도 70%대, 7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전고점 가격 대비. 그래서 반등한 정도를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다른 지금 상급지들은 거의 95% 정도 전고점 가격 대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가격이 바닥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언제 오르냐?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떨어진 데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뭐 26%, 30%, 40% 떨어진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 떨어지고 다 반등을 했는데 여기만 계속 떨어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는 보면은 90% 정도 반등을 했고 89%, 84%, 76% 이런 식으로 멀어질수록 반등한 정도가 더 덜하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중계동도 조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불암산역 동북선 이미 착공을 했고요. 이 불암산역에서 타고 은행사거리역 뭐 이렇게 해서 하계역,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미아사거리에서 4호선, 그 다음에 여기서 6호선, 여기 이제 왕십리까지 오면서 여기서 2호선이랑 5호선 굉장히 여러 가지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통의 허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중개주공 4단지에서 아래쪽으로 오면은 학원가가 있다. 여기를 지나가 보면은요, 막 셔틀이랑 많이 다니고 굉장히 쾌적해요. 상가들이 병원이랑 학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느낌이 들고 생명력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2위, 1위는 이제 대치동이고요. 2위는 여기입니다. 목동은 생각보다 학원가가 그렇게 밀집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거죠. 학원 애들 보내기, 학교 보내고 교통 엄마 아빠 출근하기도 불편하지가 않고 학원가도 가깝다. 이거는 그 리치고인데요. 리치고에서는 이렇게 이 학교를 보내려면 어느 아파트에서 여기를 이제 배정을 받는지 등급에 따라서 S, 뭐 A 이렇게 나눈 것 같고요. 여기 중계중학교 여기를 이제 갑니다. 중계 4단지에서는 여기 중계중학교 그리고 원강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자, 지금 제가 서울 아파트 5억대 추천드린 거는요, 올해가 24년인데 입주가 조금 많이 없죠. 서울의 입주가 항상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입주가 많이 없다. 근데 이 입주가요, 거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36,000세대 새 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36,000세대 집을 이제 부시고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파트를 짓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6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23년 정도에 착공을 했었어야지 26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뭐 입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26년은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근데 이거 26년에 입주를 하려면 23년도에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26년에는 거의 유의미한 숫자의 입주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만 없는 게 아니라 경기, 인천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26년에 아마 전세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26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저는 괜찮아요. 그럼 그걸 2년 뒤로 미룰 뿐이지 폭탄은 있는 겁니다. 자,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그 오르는 타이밍이 집을 마련하기에 좀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마련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전세가 회복이나 매매가에 비해서 이 갭이 작지가 않고 또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주택자 선수들이 입찰을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찰하는 사람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어제 제가 강동구 임장을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가격들이 84제곱미터가 한 14억 정도 하는데요. 경매로 나왔었어요. 고덕자이가. 근데 입찰을 40명이 했어요, 여러분. 14억짜리 아파트를 입찰을 40명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주택자일까요? 아니, 무주택자예요. 1주택자나. 그 사람들은 왜 입찰을 했을까요? 더는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이미 많이 올라버려서 그걸 추격 매수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자, 그게 얼마에 낙찰되냐면 12억 8천만 원에 낙찰되는데요. 내가 12억 8천만 원짜리 동네를 가서 사는 거랑 14억짜리를 12억 8천에 낙찰받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1억을 싸게 받는 것은 뭐 1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되는데요. 1억을 싸게 받는 것은 1억을 모은 동안 올라가는 집값을 잡는 그런 효과가 있죠. 1억을 모은 동안 들어간 나의 수고, 그리고 1억을 모으는 동안 올라가는 집값을 동시에 잡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굉장히 뜨겁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또 낙찰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기에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세에 비해서 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서울 아파트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더 적절합니다. 언제나 그랬었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강아지 지나가는 거 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강아지들이 제 의자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강아지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